네, 안녕하세요. 슈파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강탈을 했네요. 외국인의 폭탄 현선물 매도로 인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2%대 약세. 오늘 특히나 이제 홍콩 중국권이 좀 약세였죠. 그래서 지금 유독 이제 중국 홍콩 비롯해서 이제 중국 경제와 조금 이제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시가 초토화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반도 리스크까지 발동되면서 외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쟁 나겠어?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리스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뭐 북한의 어떤 최근에 이제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인도 같은 국가의 증시는 굉장히 좋아요. 상승세 타고 계속 가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뭐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좀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장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지금 증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2.5% 하락했고요. 뭐 양시장 모두 최근에 낙폭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뭐 체감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고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1조입니다. 외국인이 폭탄 매물을 쏟아내면서 매도에 의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조 원 거래대금인데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선물도 1조 원 이제 계약수로는 12,000계약을 순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베팅한 거죠. 하락 종목 수도 뭐 월등히 많습니다. 양시장 모두 한 10배 정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빠졌다 보면 되고요. 코스피 쪽에 850 종목 하락, 코스닥은 1400 종목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한 250 종목 정도 상승한 셈인데요. 뭐 그냥 초토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고객예수금은 51조, 신용융자잔고는 18조 3천억 수준입니다. 미국장은 뭐 크게 부담 없게 그 보합 정도, 다우랑 S&P는 0.6, 0.3% 정도 약세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 보시면 21선 타고 계속 상승 추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도 0.4% 빠졌으니까요.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에서 좀 조정 나올 자리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른 아시아권 증시보다는 그래도 잘 방어가 된 거죠. 반면에 이제 항생 지수,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게다가 이제 오늘 낙폭을 크게 보이면서 영향을 크게 줬는데요. 흘러내리다가 세게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하고 똑같이 가죠. 그래서 전 저점 부근을 깨고 오늘 낙폭을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대만 증시도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진 않죠. 사실 대만이 또 중국에 상당히 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죠. 수출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대만 통일에 대한 이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또 이제 무역적인 부분에 이제 분쟁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만 경제도 좀 리스크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낙폭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대만 증시, 홍콩, 상해 증시가 비슷하게 최근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주요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다 깨버렸습니다.
예, 그냥 장대 음봉으로 그냥 내리꽂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냈고, 코스닥 증시도 장기 평선을 깨버리는 장대 음봉의 패턴이 전개됐습니다. 오늘은 뭐 업종 종목별의 흐름보다는 그냥 지수적인 측면의 흐름으로 좀 전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과 리스크한 어떤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점핑 딱 하면서 4% 다시 넘었죠. 그래서 반등권에 위치하는 흐름들, 금리 인하를 뭐 급속도로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어떤 발언들,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이제 인도 증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0.27% 약세니까 그냥 평상시에 조정 정도를 겪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가는 좀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도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좀 띠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그 스페코 이제 그 전쟁 관련주라는 테마주들이 있죠. 네, 그런 영역의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띄었어요. 장 초반에 이제 좀 상승하다가 확 이제 증시가 빠지는 거와 반비례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뭐 빅텍 같은 기업이 이제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저기 이제 물류 대란 전쟁 사태로 물류 대란 펼쳐지는 부분에서 해운주들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강세였고요. 휴니드 같은 또 전쟁 관련주 오늘 오랜만에 전쟁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퍼스텍 같은 기업도 전쟁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세였고 AI 쪽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오늘 증시에서 방어적이거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증시가 좀 안정화되면 AI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좋을 거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 소프트도 그냥 보합 정도,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2% 조정이지만 그래도 방어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이제 시장 방어적으로 5일선 지켜냈죠.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 강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런 기업들의 상승의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증시 하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연초 이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되게 좋지 않죠? 코스피가 특히나 안 좋은데 외국인이 연초 이후 코스피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블록딜 물량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 연일 팔고 있어요. 5.3조를 누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일자별로 이제 보시면 선물 쪽에서 연일 지금 팔고 있어요. 이 영향권에서 기관의 매도도 같이 흘러나오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매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 계속된 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쪽으로는 지금 한국 증시 좀 약화시키는 주요한 어떤 요인이 좀 되고 있고요. 세 가지로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1월 증시가 좀 문제점을 나타내는 펀더멘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좀 대외적인 어떤 그 내용들로서 좀 빠지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될 거라 보는데요. 결국 이제 펀더멘털적인 어떤 측면의 문제보다는 한반도 리스크, 또 트럼프가 또 이제 대세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 중국 경제 리스크는 부정적인 이슈죠. 어쨌든 한국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 베이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한국이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서비스 업종, 뭐 이런 업종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그 반도체 뭐 조선 화학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조업 베이스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경제 리스크, 경기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일 많이 파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어떤 제조업의 중간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공하고 수출하면서 2000년대 경제 성장을 상당히 좀 이뤄내는데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국에 조금 연동된 약세를 좀 띄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중국 리스크에 뭐 미국 같은 기업은 국가는 엄청난 영향을 받진 않아요. 미국은 또 내수 쪽에서는 서비스업, 금융업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비중도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중국 리스크에는 그렇게 좀 연동되지 않고, 뭐 우리가 빅테크 기업만 보더라도 뭐 사실 그게 뭐 제조업 비즈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 리스크, 오늘 이제 좀 명분상과 한반도 리스크가 좀 컸다고 봐요. 전쟁주들 좀 올라간 거 보면. 신년 초부터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예, 아직 헌법에 반영된 건 아닙니다. 예, 헌법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어조를 세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또 북한 전문가들이 글로벌 이제 미국 뭐 이런 쪽에서 심각하다. 이거 보통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내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이제 겁을 좀 먹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큰 걱정 안 해요, 사실. 이거 뭐 계속 있었지만 뭐 우리 뭐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있어서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야, 중국하고 대만도 뭐 전쟁 날 수 있겠지. 한국하고 북한도 전쟁 날 수 있겠지. 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금융 투자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전쟁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자 이런 어떤 식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고 봐요. 중국 대만의 이제 문제가 이 시진핑 주석도 이제 신년 초부터 대만 통일 문제를 계속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예, 이 중국이 뭔가 일으키면 북한이 또 같이 예, 끌고 들어와지죠. 서로 이제 혈맹이잖아요. 6.25 때도 이제 이제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거의 같이 연계된 흐름으로 좀 전개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센 어떤 발언들, 또 이제 대한민국을 간주하고, 예, 뭐 전쟁 나면 뭐 다 뭐 무력으로 뭐 북한으로 이제 점령시킨다 뭐 이런 평정 수복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분야인데, 뭐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정치, 경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증시, 또 홍콩 증시, 뭐 대만 증시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좀 안 좋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 것 같고요. 리포트 좀 참조했습니다. KB증권 리포트, 이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참조를 했고요.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이제 대말 통일이죠. 이 로드맵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던 판단을 한다. 지난 12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2024년 신년사에서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22년 중국 정부는 이미 세 번째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겠어요? 반도체잖아요, 사실.
중국이 이제 많은 반도체를 또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무역 제재 강화가 좀 예상된다는 거죠. 이미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대만 선거 이후 외압에 의한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예, 미국이 중국을 뭐 이렇게 뭐 보복 제재해? 보복해? 그러면 그 미국하고 이제 그 동맹 맺고 있는 뭐 대만 뭘 그러면 우리도 제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대만 무역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전체 수출 금액에서 반도체 등 전자기기 비중이 뭐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제재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대만 무역 제재 강화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등 12개 항목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확대될 걸로 좀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선거 이후 농산품, 기계, 자동차 부품 등 및 섬유 방직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한 관세 양화 의무 중지를 논의하고 있다 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연초 이제 중국 증시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죠. 예, 지지부진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하방 뭐 계속 내리꽂고 있는 건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고, 중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1분기까지 GDP 성장률 방어는 가능하겠으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서 3월 이제 전인데 이제 정책 기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좀 더 강도 높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금융시장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대만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23년도 들어서부터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걸로 조금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전인대 전후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지는 미지수지만, 올해 5% 성장이 아닌 4%대 중반대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미세적인 부양책에 그칠 경우 중국 경기 정상화 지연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는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 증시 조정 여파도 있긴 하지만, 아까 체크드렸듯이 그런 미국, 일본, 인도 등의 또 주요국들의 증시는 우상향 기조예요, 계속. 그래서 한국 증시가 왜 계속 안 좋지? 라는 거를 뭐 단순히 그런 걸로 좀 해석할 수는 없고, 이제 오히려 중국의 이제 금융 불안, 경기 정상화 지연 우려, 아까 이제 또 중국 정치 리스크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한국 증시 좀 약세는 중국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거기에 또 한반도 리스크 부분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조로 이제 국내 수출이 작년 말부터 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죠. 11월, 12월 이제 수출이 좋았는데요. 경기 회복 가능성에 불씨를 좀 당기긴 했지만,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드라마틱한 국내 경제 회복도 쉽지는 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억압한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참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경제, 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하락의 끝단에서는 장대 음봉 이렇게 급락의 어떤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단기적인 바닥권으로 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제 국제금융센터 자료에서는요, 중국의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경제 지표를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은 좀 다르게 좀 나오는데요.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GDP 성장률은 소비 및 생산 회복 등에 힘입어서 작년 3분기 4.9%에서 4분기 5.2%로 반등을 했다. 소비 회복세가 좀 확대된 가운데 수출 위축 완화 및 재고 소진 등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 증가가 지난해 4분기 성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여러 어떤 의견들을 같이 좀 놓고서 균형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조 자체가 아직 기조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아직은 하락 기조 흐름에서 이제 뭐랄까 일시적으로 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는 쪽도 있고, 이제 좀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그리고 회복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는 쪽도 있는데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아선다 이런 흐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회복 기조로는 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의견들을 좀 같이 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미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이제 완전히 높이면서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서막을 좀 울린 그런 대통령인데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무역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치면 이제 한국이 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지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 경선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지금 내세우고 있죠. 마가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하더라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트럼프 대세론이 지금 미국에 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등 이런 분쟁이 격화될지에 대한 우려감, 또 친환경 정책의 되돌리기 이런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증시에 좀 약세 기조를 좀 만드는 또 외국인이 왜 팔까를 보면 되겠죠. 네,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큰 손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외적인 어떤 이유로 좀 증시가 하락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나기잖아요. 소나기 개념을 보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구간에서 괜히 잘못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손절한다든지 이런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나가는 내용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된 흐름이 펼쳐질 때 또 어떤 종목들이 또 기업들이 부각될지를 보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는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GPT 스토어의 어떤 모멘텀을 또 이제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들을 이번 전체 증시 시장 리스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GPT 스토어 대장주는 한글과 컴퓨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또 이런 AI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많은 기업들 인수 합병을 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GPT 스토어에서 부각될 수 있는 문서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대장 성격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도 조정받고 종목을 좀 연구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GPT 스토어가 이제 개화되면서 바로 치고 달렸는가라는 이유를 좀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오늘 수급까지 좀 보죠. 네. 수급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뭐 그다지 볼 수 있는 뭐 내용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텔레콤 뭐 좀 이런 기업들 뭐 특별한 점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좀 보면요, 이오테크닉스, 레고캠바이오는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를 해줬네요. 좋은 어떤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랜 같은 기업도 괜찮고, 메디톡스, 뭐 카페24도 이제 구글과 이제 손을 잡았죠. PSK 홀딩스라든지 PSK, 오늘 반도체 기업들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모습들, 컨택, 또 바이오 쪽에 이제 큐로셀,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한국만 약세인 이유 좀 짚어봤는데요. 이 구간을 잘못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도 조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대외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전략상 변경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매우 그 좋은 어떤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1월 달에 좀 세게 얻어맞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힘든 장세였는데요. 다시금 힘을 내서 내일 또 올해 상반기에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 분위기를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눈이 왔죠? 다들 퇴근길 분주하실 것 같은데 조심히 퇴근하시고 희망산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 들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